초점은 하나였습니다. 왜 지금? 왜 이 방식이었을까? 조용하던 오후 포털 메인이 붉게 번지기 시작했고 타임라인의 문장들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수렴했습니다. 빙에서. 그리고 집단 공격이라는 단어. 며칠 사이 벌어진 일련의 보도들은 마치 잘 짜인 시퀀스처럼 1막, 2막, 3막을 밟아 올라갔습니다. 한 장면이 끝나면 다음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장면이 끝나자 팬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빈에서에게 사과하라. 누군가는 과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가 미디어와 아티스트의 관계를 다시 묻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장면은 익숙한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멀리서 촬영된 저화질의 클립, 짧게 잘린 텍스트 캡션, 그리고 태도, 인성, 방역 수칙과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 몇몇 매체는 로 보인다는 단서를 걷어내고 단정형 문장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사실 확인의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목소리도 장소와 전후 상황을 검증한 자료도 없이 논란이라는 말이 곧 사실처럼 유통됐습니다. 클릭은 빠르고 책임은 느렸습니다. 그 사이 어린 아티스트의 이름은 낙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장면은 더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빈에서 측은 짧지만 분명한 톤으로 사과했습니다. 영상 속 상황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약속, 변명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는 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논란 자초, 변명, 사과 후에도 잡음 같은 표현들이 줄줄이 제목이 되었고 초반의 단정 보도에 대한 점검은 끝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정 대신 추가가 덧붙여지고 그 추가는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사과문은 봉합이 아니라 증폭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장면은 흡사 대잡이었습니다. 몇몇 매체는 인정 안 하고 버틴다는 프레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타임라인을 뒤집어 보면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논란 보도, 당사자 사과 및 해명, 사과의 톤을 문제 삼는 후속 보도. 이때 가장 큰 결핍은 검증입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시간을 두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첫 보도의 정확성은 즉시 점검돼야 합니다. 어디서, 누가, 어떤 맥락에서였는가라는 기본 질문이 비어있을 때 대중은 뉴스 대신 노이즈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 피로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팬덤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팬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몇몇 언론사 앞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손에 든 문구는 단순했습니다. 빈에서에게 사과하라. 피켓의 글자는 날이 서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한 것은 감정의 보상이 아니라 절차의 복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확인 없는 단정 보도, 사과 이후에도 이어지는 프레임 씌우기, 반성 대신 재확산. 팬들의 시위는 한 가수를 위한 호의가 아니라 다음 보도를 위한 기준을 요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팬들이 언론 앞에 서는 것이 맞느냐고.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답합니다. 언론이 책임을 묻지 않을 때 대중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정상적인 절차인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주 단순한 체크리스트로 환원됩니다. 현장과 맥락의 검증이 있었는가?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는가? 잘못된 단정이 있었다면 정정과 사과가 신속했는가? 사과 이후에도 동일 프레임을 반복하지 않았는가? 단 4가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체크리스트는
팬덤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언론을 위한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이 상실되면 신뢰는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빈에서는 이번에도 톤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문장들은 어리지만 단단했고 변명 대신 주의와 약속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장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늘 무대에서 보여준 태도, 과장보다 절제, 변명보다 개선, 감정보다 책임 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 팬덤을 더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누구는 그 모습을 영리함이라고 읽고 누구는 품격이라고 읽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인물의 결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 온라인에서는 두 개의 흐름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일벌백계를 외치는 소음, 다른 하나는 진정성을 묻는 질문. 전자는 빠르게 소비되고 쉽게 흩어집니다. 후자는 느리게 퍼지지만 오래 남습니다. 팬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자. 사과의 방식과 이후의 변화를 보자. 악의적 프레임에는 정중하게 선을 긋자. 이 방식은 당장의 사이다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아티스트와 공동체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팬심이 곧 시민성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것도 명확합니다.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 보도는 무엇뿐 아니라 어떻게를 봐야 합니다. 같은 사실도 자막과 구도로 전혀 다른 감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 있는 소비. 클릭 한 번은 광고 수익을, 공유 한 번은 프레임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클릭하고 무엇을 넘기는지가 다음 보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셋째, 품격 있는 반박. 정정 요청은 구체적으로, 비판은 원칙적으로, 대화는 기록으로. 감정은 에너지가 되지만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논란의 온도와 별개로 무대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빈에서의 이름이 데이터로 말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각종 차트의 일관성, 무대 위에서의 몰입도, 팬덤의 선한 영향력. 이 지표들은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보도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앞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는가, 무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팬들과 어떤 약속을 이어왔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아티스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방송과 언론의 미래는요? 이번 사건은 하나의 경고등입니다. 클릭 경쟁이 심해질수록 기본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확인하고, 균형을 맞추고, 책임지는 것, 가장 느려 보이는 방식이 가장 빠른 회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굴복이 아니라 신뢰의 재건이고, 정정은 패배가 아니라 품격의 증거입니다. 언론이 그 품격을 회복할 때 대중은 다시 언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아티스트와 팬덤, 나아가 문화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거리에 피켓이 접히고 카메라는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 지금? 왜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보도를,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사건은 언젠가 잦아듭니다. 그러나 그때 남는 것은 기록과 태도입니다. 이번 기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빈에서에게 사과하라는 문장을 한 줄의 슬로건으로 소비하기보다 그 문장 뒤에 붙은 요구 사실 확인, 정정, 책임, 존중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다음 논란의 파도를 낮춥니다. 끝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논란은 언제든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래스를 증명하는 건 늘 같은 것들입니다. 준비, 일관성, 약속, 그리고 사람.
빈에서는 오늘도 그 네 가지로 무대를 준비할 것이고, 팬들은 그 네 가지로 무대를 지킬 것입니다. 미디어가 그 네 가지를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 장르의 품격과 한 시대의 기준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번에도 끝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티프, 원문의 니코틴 흡연 관련 내용은 미성년자인 빈에서 양에게 맞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상 태도 논란이라는 뉘앙스로 일반화하여 수정했습니다. 글의 논리 구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vs 팬들의 성숙한 대응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